네, 안녕하십니까.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새로운 월간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간 조동욱에 나와주신 조동욱 한국산학연 협회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충북 도립대 교수로 퇴직하시고 지금 한국산학연 협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지금 교육 관련된 말씀을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안들이 많아서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뭐 4명이었다가 지금은 3명인데 보수가 2명, 진보 성향 후보가 1명 이렇게 3명이 됐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수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 교수인데요. 일단 이번 선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요거 지금 뭐라 그러죠?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 보니까 8.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적어요. 물론 이제 아주 재미있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남 곡성이나 영광은 40%가 넘어요. 사전투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관심도는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교육감 선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 이래갖고 보수다 그러면 학력신장, 진보라 그러면 뭐 전인교육,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고 이게 양쪽 진영 논리에 타지 않으면 네. 이게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뭐 진보 쪽이지만 보수 쪽에도 좋은 아이템들은 많거든요. 네. 그걸 같이 취합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 날 지금처럼 됐을 때는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소수의 네. 진영 논리에 의한 싸움 결과가 나오는 게 이게 참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교육감을 뽑는 다기보다는 뭐 보수냐 진보냐 네, 여기에 네, 네. 대표 선수들이 네. 그 중에서도 투표율도 낮고 하면 네. 너무 과대대표되는 그런 네. 경향이 있어서 교육감 선거의 의미 자체가 조금 퇴색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예, 예. 다수의 정책 기반한 선거가 아니고 소수의 진영 논리에 의한 선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론회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충북에서도 뭐 논란이 있던데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 이걸 짜겠다고 조전혁 한나라당 전 의원이 이제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일제고사다라고 반발하는데 그건 왜 일제고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느냐 뭐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이 다 60대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60 중반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인데 이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초중고등학교가 특히 초등학교를 보면 한 반에 70명 하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리고 교실이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 뭐 이렇게도 하던 시절입니다. 네. 저희도 똑같았어요. 초등학교 때 70, 중학교 때 70, 고등학교가 60명. 그 경우는 교사가 70명 걔의 학력에 대해서 걔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네. 그런데 지금 한 반에 20명이에요. 교사가 그거 파악 안 되겠어요? 걔가 어느 정도 학력 갖고 있는지, 걔의 성량이 뭔지 20명 갖고 일주일에 5일을 붙어 있는데, 그거 파악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때는 네. 뭐 6명, 7명, 8명 막 낳던 시절이에요.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크던 시절이에요. 이게 속된 말로 네, 네. 지금 한 명 나요. 네. 부모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 지금 애들은요. 네. 한 돌 때부터 스마트 기기 갖고 놀던 애들이에요. 아하. 얘네들. 그러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길이 엄청 많아요.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어찌 보면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보다 기존 아니 그러니까 훨씬 많이 훨씬 많이 여기에서 뭐 기초학력 진단 일제고사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일제고사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부해서 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지금 갖고 있는 게 공부가 다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해서 줄 세우는 1등서부터 뭐 천등까지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 결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뭐 줄 세우는 거 아니다. 뭐 참고만 하는 거고 요새 어린이들 가운데는 의외로 글을 못 읽는 애들도 있고 아주 진짜 기초 뭐 한글을 못 깨우치는 애들도 있고 해서 과연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는 거고 담임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걸 그렇게 일제고사라고 평가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니 지금 완전히 극단적인 케이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글을 못 깨우친 애들이 있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럼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근데 그런 아주 극소수의 샘플 갖고 일반화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우리 때는 정말 지가 알아서 잘했고요. 네. 공부도 하기 쉽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동화전과가 다야.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완전 정복이 다였고. 전과, 예? 정복.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의 정석, 정통 영어가 다였어요. 맞아요. 네. 지금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그 20명인데 그거 파악한대요. 예? 학생 20명 갖고 학교 현실 자체가 많이 바뀌었군요. 바뀌었고 사회 분위기, 사회 현상 자체가 다 바뀌었는데 60년대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의 기준, 산업사회의 기준 이걸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충북교육청도 이거 한다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뭐 2년 정도 남았지만 충북 교육감 선거에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 서울교육감 그 경선 그 진보 진영 후보 압축할 때요 광래원 전 교육감이 탈락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 같은 거 된 거죠. 그거 지금 김병호 전 교육감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사실 김병우 교육감님이 진보 진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어떤 개념은 한번 흘러간 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한번 지나간 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거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광로현 전 교육감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김병호 전 교육감 요새 페이스북에 보니까 출판 기념회는 안 한다고 하는 것 같고 출마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책에 약간 오류가 있다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뭐 수정하고 그러면서 자꾸 관심은 계속 하시죠.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사모님도 아이고, 그래서 저기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부분으로 빙의했다면? 아마 한번 이 교육 권력이라도 가져본 분은 그만 못 잊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날은 하고 싶고, 어떤 날은 안 해야 되겠지. 어떤 날 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거는 뭐 진보 진영에서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추이를 좀 지켜보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서울교육감도 있고 또 나중에 충북교육감도 선거를 하지만 이런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에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능력 또는 철학을 가져야 되나요? 저희가 봤을 때 요번에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 있죠?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를 갖고 연구를 했냐면요. 알파폴트라는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구를 했어요. 알파포트? 알파폴트라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AI 기반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노벨 화학상 받았어요. 이게.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이게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뭐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AI 시스템인데 요걸 기반으로 지금까지 논문 퍼블리싱이라고 하죠. 퍼블리싱 게 10,000건이 넘어요. 학자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연구 분야도 지금 AI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은행 한번 보자고요. 은행 옛날 같으면 여상 뽑았죠. 지금 여상 안 뽑아야 IT 전공자 뽑지. 그러니까 은행 업무가 지금 디지털 전환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저 은행 저기 안 가요. 저기 제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 그런 식으로 은행 업무가 모두 디지털 전환, DX라고 그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돼 있어요. 그럼 은행 그래.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의 명문 경영학과 있잖아요. 대학에. 거기는 지금 경영학 과목이 옛날 과목이 아니에요. 80%가 IT 과목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 똑같습니다. 지금의 교육도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인공지능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DX, AX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로 교육 현장이 네. ADX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충북교육청에서 뭐 다채움 시스템, 예, 그거 한다고 이거 하네요. 갖고 뭐 지금 뭐 조금 말이 많아요. 교사들이 뭐 궁시렁거리고 전교조도 문제 삼고 이러는데 우리가 IT를 이렇게 봐요. 그전에는 IT로 IT로 연구하고 네. IT를 갖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IT 갖고 생활하죠. IT 갖고 즐겼죠. 네. IT 갖고 생활했죠. 지금 IT 존재를 몰라요. 이제 몸에 완전히 배갖고 IT 존재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지금 AI 시스템이라든지 DX 이런 것들이 지금은 끝에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북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IT를 갖고 공부한다. 이 수준에 머무르니까 이제 궁시렁거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체득화돼서 예, 다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예. 이게 ADX가 네. 많이 채워져 예, 있는데 예. 교육청은 이제 와서 태블릿 PC 그렇죠. 나눠주면서 예, 예. 이거 갖고 공부해라. 네, 네. 이게 이제 그게 그런 AI 교육의 아주 전초인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ADX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는 교육이 ADX 튜터가 상당 부분, 아니, 은행 업무를 디지털이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교육의 상당 부분을 ADX 시스템이 하는 시대예요. 그 선생님하고 교육행정가들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교육행정가들은 뭐 하냐는 거죠. 그죠? 얘네가 이걸 하면.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으로 할 수 있거든. 사교육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이게, 왜? 걔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다 파악되거든요. 네. 그럼 사교육이 상당 부분 없어집니다. 어허. 그럼 선생님들이 할 일은 뭐냐? 지금 애들은요, MZ세대 애들은 우리 때는요, 학교 갔다 오면 다 모여서 다 망구하고 뭐 딱지치기 하고 그랬어요. 그죠? 네. 말타기 하고. 지금 애들은요, 안 그래요. 비대면 비접촉 시대예요. 자기 혼자 놀아요. 이런 애들은 지금 요즘 인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사회성이나. 그럼 선생님들이 할 일은 뭐냐? 얘네들한테 인성교육 시켜주고, 창의성 키워주고, 사회성 키워주고, 이게 선생님들의 주 업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에 관한 업무는 상당 부분 ADX 시스템으로 가고, 선생님들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인성, 사회성, 협동심, 팀 프로젝트, 창의성. 이거가 훨씬 역할 분담이 되면서 선생님들도 그 자기의 포지셔닝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바뀌어야 돼요, 교육 현장이.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기라를 지양시켜야 됩니다. 지양.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지양. 예. 양이네. 양이죠. 예. 역시 국문과답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회기라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창의성 이런 게 밥 먹고 사는 사이인데 아침부터 가서 특히 충북교육청 아침도 급식 준대. 그래서 교복 똑같이 입고 가고 점심 같이 먹어. 그죠? 저녁 먹어. 그 학원 가기 전에 밥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끝나가면 그 앞에서 떡볶이 먹어요. 집에 가면 잠만 자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리고 울타리 쳐져 있고. 제가 막내 졸업식 때 졸업 선물 뭐 사줬는지 아세요? 뭐 두부. 두부? 이게 교도소지? 출소했다고? 이게 교도소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에다 바깥 함부로 못 나오잖아. 네. 교도소처럼. 선생님이 컨트롤하에 이런 회기라를 지향해야 됩니다. 아주 다양성 이렇게 가야 되고 아침밥 주는 이런 죄송하지만 이런 미련한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스위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스위스가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네. 거기 점심도 집에 가서 먹고 오라 그래요. 학교에 있다가? 네, 알고 네, 집에 갑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 그래요. 이게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오늘 제안하고 싶은 건 10 to 5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10시 출근, 5시 퇴근. 학교도 마찬가지고 10시 출근, 5시 퇴근을 하면요 아침밥 애하고 같이 먹게 돼요. 그죠?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밥 끓는 소리, 국 끓는 냄새, 그게 기상나팔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같이 앉아서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들도 있잖아. 부모가 제일 더 위에요. 그럼 아침밥 같이 먹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0 to 5 이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도입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침밥이라도 애들하고 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주사일제보다 그게 또 와닿는데. 예. 그거 지금 아시다시피 TX가 해주고 AX가 해주면 10 to 5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좀 소외된 곳도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충북교육청이요. 우리가 특수교육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전국 제일 높아요. 2.8%예요. 아, 그래요? 근데 지원은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아유 뭐 그런 놈들 이건 아니라는 거지. 함께 사는 사회, 뭐 인간성을 느끼기에는 따뜻한 교육.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향후 충북교육은 ADX 튜터,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창의교육, 그 다음에 협동심 키워주고 사회성 이거 부모님과 함께 아침밥 먹으면서 부모님의 따뜻함, 부모의 교육 느끼게 하고 회기라를 지향하고 사회 소외된 계층들 함께하는 이게 이제 앞으로 충북교육청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그 와닿는 말씀인데 그럼 공부는 언제 하고 그럼 그 학생들이 커서 네. 그 미래의 그 우리나라를 짊어질 그러한 이 산업 동력 네. 뭐라 그래 그 산업 여건 이건 표현 좀 아니, 구태한데 그렇게 잘 아니, 우리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미래의 예. 생각해 볼래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은행원이 보던 업무가 더 잘합니까? 지금 디지털 전환된 애가 더 업무 잘 봅니까? ADX 튜터가요. 물론 선생님들도 훌륭하지만 선생님들 부담도 덜어주면서 걔를 훨씬 더 학습 잘 시켜요. 재밌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아니, 자유롭게 창의성을 키워주면 먹고 살기에 더 잘 그렇죠.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건데 예. 그게 지금 자꾸 뭐 틀을 잡아 넣어서 하는 골치 안 되는 말씀이죠. 아니 좀 보세요.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노벨 화학상까지 나오는데 학습 시스템 만드는 건 훨씬 쉬운 얘기라고. 기술이 훨씬 이만큼 가 있다고요. 그렇긴 하네 또 블랙리스트 걸렸던 사람이 노벨 문학상도 그러니까요. 타고 예. 뭐 금서였다면서요 네, 경기교육 중에서. 그래서 교육감 잘 뽑아야 돼요. 충북은 아니었죠. 그런 거 없었죠. 충북 때 김영우 교육감 시절 아니었나요? 아, 그렇죠. 최근 뭐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 어쨌든 그 창의성과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교육 행정을 중요하죠. 어떤 교육자 예. 가르치면서도 기르는 그렇죠. 그 후운육 기르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서서 이게 통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요 여기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눴는데 충북도 기초학력 진단을 한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하루에 다 보는 거 아니다. 쭉 여러 날에 걸쳐서 본다. 평가한 거 뭐 교육청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니 이게 무슨 일제고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일 할 시간 있으면 그냥 학생들에서 기도 좀 하셔요. 네? 진짜. 그 뭐 아침밥 주고 뭐 이런 그럴 돈 있으면 여기 장애인 시설 여기다 좀 더 투자 좀 하셔요. 네? 네.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시대는 네. 그전에는 한번 보자 우리 사회를 농경사회 7일 일했죠. 네. 산업사회 6일 일했어요. 네. 하루는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하루 놀 수 있어요. 그죠? 이때는 지식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이 놓두고 잘 꺼내 쓰는 사람이 최고야. 일자리도 거기가 제일 많아. 6일 일하는 쪽에. 그래서 아는 곳입니다.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이랬잖아요. 딴 사람하고 공부나 열심히 해. 맞아요. 그런데 지식정보사회 왔죠. 네. 이제 지식정보 얻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5일이라고 이틀 노는 거예요. 그만큼 쉬워졌기 때문에. 네. 이제 지능사회 왔어요.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격주로 4일 근무합니다. 3일 놀고. 네. 그러면 속된 말로 조금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내에 4.5, 2.5는 올 것 같아. 그죠? 금요일 오전 근무. 네, 이렇게. 네. 좀 지나면요. 잘 노는 데서 훨씬 많은 직업이 나올 수 있어요. 노는 데서 직업이 노는 데 나온다. 더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어. 돈 더 잘 벌고.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시대를 얘기를 한다면 이건 좀 뭐 사회로 얘기했지만 그전에는 습득의 시대예요. 네. 어떻게 하든지 많은 걸 습득을 해야 돼. 그러다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검색의 시대로 바뀌었죠. 네이버, 구글, 검색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대화의 시대잖아요. 챗 GPT, GPT 4.0, 예? GPT 5.1이라고 걔네하고 대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어내고 질문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네. 걔한테 좋은 걸 얻어내려면. 이런 시대는. 근데 지금 모든 게 아직도 습득의 시대에 맞춰서 얘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초점 여기 맞춰져 있잖아요. 이미 대화의 시대인데. 그러니 그 학생이 뭐 예를 들어 뭐 언어 능력 얼마나 어느 정도고 뭐 어느 정도인지를 그렇게 알 필요가 없는 없다고요. 이미 애들이 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하고 가정에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굳이 네. 교육청에서 공교육에서 네. 이거를 체크할 일이 없다.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큰애가 저기 고등학교 때 저한테 생일이라고 선물을 저기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못 읽겠어. 글씨가 얘네들이 이거만 갖고 놀다 보니까 글씨 못 읽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 못 읽었더니 아빠 이것도 못 읽냐. 그래서 야, 글씨 좀 똑바로 써. 얘네들은 이미 훨씬 위에가 있어요. 지금 습득의 시대에 맞춰서 그냥 대화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학력의 시대가 아니고 능력의 시대예요. 네. 예를 들면요. 제가 단언컨대 대학의 역할이 뭐냐? 창업 전진 기지입니다. 창업 전진기. 예. 네. 그리고 대학원은 연구 능력 키우는 곳이고, 연구 능력을 키우는 곳이고. 그러면 창업 전진 기지인데 예만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이 예일 대학이죠. 네. 거기하고 서울의 아주 명문 사립대하고 MOU를 맺었어요. 근데 서울의 아주 명문 사립대학은 여기 애들 고등학교 성적이 매시고 뭐 수능 점수가 매치고 여기서 장관 몇 명, 차관 몇 명 이런 얘기 쫙 해. 이렇게 훌륭한 애들을 우리 대학에 데리고 있다. 근데 예일대 총장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졸업생이 A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고용 창출 몇 명 했고 어떤 기술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이런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졸업생보다 중퇴생이 더 우수하다. 졸업생보다 중퇴생이 더 우수하다. 그 자본은 뭐냐? 학력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능력 사회예요. 중퇴생 능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 얘네들은 뭐냐? 초중고등학교서부터 창의성을 계속 키워와서 대학 가서 이미 그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업 능력이 키워진 애들이에요. 졸업장보다 졸업장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초중고는 우리도 똑같이 창업 전진 기지가 대학이 되기 위해서 여기 창의성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학력 필요하죠. 네. 익히려면. 그거 다 요즘처럼 애 하나 낳던 시절, 응? 담임 선생님 20명밖에 안 되고 이렇게 ADX 기술이 있어.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또 수능 시험도 있고 하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네, 있는 네, 건 네, 있으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큰 교육청과는 윤건영 교육과는 큰 좀 차이가 있겠는데 교육 철학에 차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교육감님은 사범대 교육 쪽의 출신이고 저는 지금 뭐 46년, 47년간 전자공학 했지만 네. 저도 교육계에 38년 있었어요.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이슈도 좀 있어서 또 말씀을 칼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북교육청이 그 다채움 아이디를 생성했는데 학생들의 아이디를 생성하기 전에 학생들로부터 또는 그 학생의 대리인이 이제 부모님한테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어요. 뭐 또 그 전에는 또 김병호 전 교육감 그 장모님 상에 네. 간 사람들을 조문객을 또 교육청에서 뭐 적어서 보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돼 가지고 막 논란 시끄러운데, 근데 이제 충북교육청 비서관이 박진희 도의원을 그 조문객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고소를 했고, 그 다음에 다채용 아이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상당히 치열합니다. 저는 정무직이라 하더라도 현직 공무원이 막 쫓아가면서 페이스북에서 싸우고 하는 거 못 봤는데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교사들이 하는 얘기나 박진희 도의원이 하는 얘기를 개소리로 하는 것 같아. 우리 뭐 무슨 말에 개소리 하지 마 그러잖아요. 개도요 그냥 함부로 안 짖어요. 예를 들면 개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낮은 저음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얘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개소리도 의미가 있는데 도의원의 소리예요. 도의원은 도교육청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교육위원회. 이거를 지금 개소리로 여기고 뭐 거의 막 고소 고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요즘 뭐가 떠오르냐면요. 그 괴벨스라고 기억나시죠? 나치의 예, 히틀러. 그때 괴벨스가 뭘 했냐면요. 독일 국민들한테 라디오를 보급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전기 자동차 우리가 지금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들 라디오를 구입했죠. 그 다음에 히틀러가 나오는 중요한 때 또 하면 히틀러 얘기야. 혹시 전두환 시절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또 하고 전두환 돼. 그거 똑같이 쓴 거예요, 전두환이가. 이게 괴벨스가 썼던 방법을 네. 이게 또 저는 지금 전두환 시절인 거 싶어. 이게 도의원이 하는 얘기 저 같으면 모셔갖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더 좋은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거 갖고 반영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좀 통큰 모습을 보여줘야지. 집행부가 그냥 도의원하고 막 쌈박질하는 게 지금 업무 같은 게 이거 좀 잘못된 한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정무직 공무원이 공격의 일선에 섰으니까 네. 그게 교육청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까요? 나가서 싸우자 뭐 이런 건가? 그 지시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아하. 이게? 아니면은 뭐 냅뒀거나 그렇죠. 말리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무건의 뭐 동의. 이게 저도 이거 오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제가 만약 교육감을 뭐 이게 뭔 짓이야 이랬을 것 같은데. 제가 교육감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일단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 얘기도 했고 지방선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새 돌아가는 요 공기를 네. 교육의 공기를 한번 한마디로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 교육이야말로 죄송한 말씀인데 시대 흐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기술이 교육도 변화시킵니다. 교육 방법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좀 교육 관계되는 특히 수장들은 본인들이 교육학과 출신이라도 시대 흐름을 시대가 어떤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시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